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준수라고 하고 현재 메타스페이스 컴퍼니라는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팅 회사를 창업해서 현재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콘텐츠란 공간이나 의상, 템플릿이나 쇼츠 등등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UX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이제 UX라는 흔히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 이제 유저 경험이라는 개념인데, 가상 공간 안에서의 이제 유저 경험을 조금 도입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이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카메라가 캐릭터 전체를 비추게 되는 3인칭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공간과 똑같이 천장 높이 등을 이제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캐릭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떠 있는 카메라 위치에서 천장에 걸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초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간 스케일을 천장 쪽으로는 조금 더 오버 스케일링을 줘서 카메라가 이제 걸리지 않도록 설계를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또 유저가 처음 들어와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유저의 시선이 닿는 곳부터 이제 동선 유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설계했던 동선의 끝까지 잘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 유저 동선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페토 르네상스 박물관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르네상스 박물관 안에는 저희가 기능의 한계상 유저한테 퀘스트처럼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는 기능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저가 처음 딱 입장을 했을 때 가장 유저의 시선이 먼저 닿는 곳에 이펙트와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이동 유도 동선, 바닥에 안내 경로 등을 설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대부분은 글로벌 플랫폼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의 사용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좀 대표적인 예시 사례로는 한국과 일본의 그런 좀 문화 차이를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이제 핸드폰을 가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리낌이 없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나 좀 대중적인 장소에서 핸드폰을 가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좀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게임들은 모바일 게임들이나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일본에 배포하는 경우에는 좀 세로형 화면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공간 안에서 접하는 UI나 기능들을 구현을 할 때 일본 대상으로는 좀 세로형 UI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유저의 성별이나 연령대가 좀 한정적인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제페토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성 유저가 많고 나이도 이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 전 연령이 다 비슷하기는 한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텍스트를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보다는 조금 시각적인 이미지 위주로 좀 많이 탑재를 해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이 현실 공간을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100% 모든 공간을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 현재 기술상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요소 등에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최적화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버려지는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이벤트 홍보 공간들을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다시 재활용을 하기도 좀 용이하고 버려지는 뭐 폐자재들이나 쓰레기도 많이 좀 아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메타버스나 가상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가지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고난이도의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애플이나 좀 큰 국내 대기업 부분들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최근에 나왔던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기술의 좀 한계점들을 많이 극복을 하려고 하는 연구의 결과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발되어 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계속해서
새로 나올 플랫폼이나 시장에 계속 내놓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메타스페이스 컴퍼니는 가장 큰 목표는 성장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에 코로나 때 많이 부각이 됐다가 현재는 이제 조금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IoT나 AR, VR 같은 신기술 개념이 이제 확 떴다가 다시 이제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메타버스도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함께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희 메타스페이스 컴퍼니는 현실의 공간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낭비되는 자원들이나 리소스 등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들을 생각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